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복수국적 이야기. 복수국적은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권리인가? 혹은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인가? 자, 여기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수국적은 우리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외에 계신 한국인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 원정 출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 아이를 임신했는데 굳이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미국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시민권을 주는 게 지금까지의 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은 또 속인주의라고 해서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 태어나든 간에 그 아이는 또 바로 한국인의 국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부모가 미국 와서 아이를 낳으면 두 개 나라 국적을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 국적도 받고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미국 국적도 받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최소 영주권 이상이 아닌 경우에 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라는 행정명령을 제출했으나 이는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서 연방 정부에 의해서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2025년 3월 1일 오늘까지는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긴 합니다.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중국적 혹은 복수국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하나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나중에 복수국적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거부당한 사람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님이기 때문에 태어남과 동시에 한국 국적, 그다음에 또 미국 국적, 즉 복수 국적자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인이 된 후 지난 2022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22살이 되기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 나라 국적을 다 받을 수 있는 법안이 2010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법안이 생겼을 때 논란이 좀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냐? 부유층이라든가 정치인들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 악용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커왔으면 이게 미국 사회에 더 익숙한데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주는 게 맞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이런 법안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A씨도 원래 태어났을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복수 국적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목표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게 목표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법안이 또 새로 생기고 와서 22세가 되기 전에 미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걸 하면 한국에서 이제 외국 국적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는 서약이죠. 이걸 하면 한국 국적도 받고 또 미국 국적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법안이 생기니까 2022년도에 본인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거를 할 테니까 한국 국적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한국에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서울 남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A씨의 신고를 거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해외 출산이 자녀한테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던 이런 목적이 있었다. 이게 피치 못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일부러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미국 국적을 포기하라. 혹은 한국 국적을 다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아니, 나라에서 안 주겠다는데 또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소송이 진행됐던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의 양상윤 부장판사께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거부했습니다. 야, 잘했습니다. 예, 소신이 있는 판사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A씨 측의 모친이 자녀의 국적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이게 좋은 판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겠죠. 자, 판결의 핵심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우선 이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과연 A씨의 어머니가 진정한 이유로 해외에서 출산을 했는가, 혹은 아이의 시민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했는가, 이게 쟁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 어머니가 출산 이전까지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쭉 거주를 해오다가 거기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출산 직전 잠시 머물렀고 출산하고 나서도 바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 그리고 또 아이도 한국에서 쭉 커왔고 그다음에 2011년 되기 전까지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었다랍니다. 자, 2003년에 태어났으니까 몇 살이죠? 예, 8살이 될 때까지는 미국에 가지도 않고 한국에서 쭉 커오고 미국 시민권만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이런 것들을 안다 그러면 되게 꼴 보기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거주 형태라기보다는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A씨의 주장은 어머니가 출생 전으로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으므로 해외 체류 목적이 단순히 국적 취득만으로 해외에서 출산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갖다가 다 따져보니까 출산 전에 며칠, 근데 출산 후에 몇 달, 그리고 이렇게 띄엄띄엄 해외 쭉 가 있었던 거, 여행을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니까 2년이지, 이걸 합산해서 2년이지 뭐 아이를 낳기 전부터 2년 동안 해외에서 살지는 않았다. 이게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2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 미국 국적, 그다음에 22살이 되기 전에 양쪽 국적을 다 선택해서 복수 국적자가 될 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아닌 이상 이렇게 진짜 원정 출산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이는 앞으로 거부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한국은 복수 국적이라는 걸 인정하지를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 5월 달부터 국적법이라는 게 개정되면서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 65세 이상 한인분들도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또 가질 수 있는 복수 국적이 허용됐고요. 또 이렇게 선천적 복수 국적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양쪽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법이 2010년 5월 달부터 생겼습니다. 불과 15년밖에 안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데 이제는 다 성인이 됐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다 포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가서 한국 국적을 다 포기를 시켰고 미국 시민권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한동안 좀 한국 바람이 불었어요. 이게 좀 케이팝 열풍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한국 바람이 들어서 한동안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좀 있어봐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딸이 만 22살이 좀 안 됐었거든요. 만 22살이 안 돼갖고 우리 딸이 복수 국적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복수 국적을 받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 한국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하고 돈 번 거에 대해서 또 미국에다 또 세금을 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딸과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네가 복수 국적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몇 년 살고 싶으면 F4 비자를 받으면 되니까 굳이 복수 국적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 딸도 한국 국적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복수 국적을 받으려면요. 한국 가서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다. 근데 딸의 경우에는 군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22살이 되기 전에 아까 말한 한국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걸 하기만 하면 저희 딸은 이제 바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받을 수 있는 복수 국적자가 될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딸을 다 설득해갖고 딸은 그냥 미국 국적만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은 예전에 헌법과 국적법에서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만 이것만 쭉
고집해 왔던 나라인데 이제는 이제 뭐 이제 한국도 많이 국제적으로 바뀌어서 복수 국적이라는 걸 많이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이 있고요. 또 어머니가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또 캐나다의 국적도 있고요. 또 미국 와서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국적도 있고 그래서 세 개 나라의 국적이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고 또 서양인들 보면 뭐 세 개 나라, 네 개 나라, 다섯 개 나라 이렇게 국적이 많고 여권도 네다섯 개씩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에 봤을 때는 복수 국적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워낙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정서에서는 야 복수 국적이라는 게 조금 안 좋잖냐, 좀 배신자, 한국을 갖다가 뭐 국적을 갖다 팔아먹은 사람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좀 사고방식은 많이 바뀔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의 시민권을 위해서 미국에 며칠 잠깐 가서 아기만 낳고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이런 행태는 미국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은 행태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한국에서도 반기지 않은 행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10년 이후로 태어난 국제법 개정으로 인해서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 그다음에 결혼 등으로 이민을 하고 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건 뭐냐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 국적을 선택적으로 이용한 사람. 뭐 유승준 같은 경우가 이제 병역 회피 의혹으로 지금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혹은 손주들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 국적이 있어요. 주민등록이 없다 하더라도 대사관 가서 신청하면 바로 한국 국적이 나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한국 국적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래서 22살 이전까지 결정을 하시면 좀 될 듯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복수 국적은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께 드리는 혜택이다.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복수 국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하시면 되고 내가 왜 복수 국적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원정 출산까지 해놓고 행정소송까지 벌리는 거 이건 진짜 뻔뻔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국적은 권리가 아니라는 게 이번 재판으로 명백하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이중 국적을 받나요? 이건 그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 나라가 속인주의인가 속지주의인가 이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게 좀 말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이라고 얘기하는 속지주의입니다. 그 지역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아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든 간에 부모가 한국인이면 부모 중에 최소 한 명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으로 인정해주는 속인주의, 사람에 속해 있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나라가 속지주의를 택하는 나라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반드시 이렇게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냐? 이로 인해서 복수 국적을 받을 수 있냐?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게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2살이 되기 전에 한국에 뭐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는지 알 길이 없죠. 대사관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그렇다. 그러면 물론 이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이에요. 곧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부모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갔어요.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대사관에 가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등록을 하시고요. 22살이 되기 전에 뭐 미국 시민권만 택하겠다. 그러면 뭐 미국 시민권만 택하겠다라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악용되는 원정 출산. 이게 진짜 꼴 보기 싫습니다. 돈 있는 집들 혹은 또 정치인 자녀들. 정치인 자녀들 중에서도 복수 국적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를 갖다가 이제 군대 회피용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 국적이 있으면 앞으로 또 미국 쪽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고, 근데 또 미국 쪽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미국 쪽에 사업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된 해외 거주. 최소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다. 혹은 2년 이상 거주 안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2년 이상 해외에 거주를 했다. 자, 이는 뭐 불가피하게 해외에 있는 동안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이 있다라고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앞뒤로 며칠씩 미국만 덜렁 갔다 와서 이 복수 국적 받는 거, 이런 이 얄팍한 이런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이 국적 등록하시고요. 나중에 또 이 아이들 국적 포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뭐 미국에서 시민권자인데 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 도로 한국 국적 신청을 해야 되냐, 너무 불편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인데, 한국이 법적으로는 복수 국적을 원래 허용하지 않던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서 국적 포기를 몰라서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 하시고 쭉 계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한국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한국 법을 어긴 사람한테,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한국 국적을 줄 수가 없죠. 그동안은 몰라서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원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게 그동안의 한국의 법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시민권 받고 나서 거의 30년 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그게 뭐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기를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한국법을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한국법을 어긴 사람한테 한국 국적을 줄 수가 없죠. 이런 상으로. 그래서 시민권을 받은 분들은 한국 국적을 우선적으로 포기를 하고 미국 시민권만 있고 깨끗한 상황에서 도로 65세가 넘었으니까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여러분의 권리가 아닙니다. 오늘 보셨죠?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받아주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적을 드린다. 그럼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복수 국적 연령이 55세로 바뀐다면서요. 40세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그 얘기 10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되면 되는 거지. 그게 항상 법안만 제출되는 겁니다. 법안만 제출되면 한국의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흐지부지하다가 없어진 게 벌써 뭐 40살 이상 뭐 복수국적, 이것도 뭐 나온 지 한 5년 됐고요. 그다음에 55세 이상 복수국적 이 얘기 나온 거는 거의 10년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사리 통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정치인들이 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수국적을 허용해 주겠다. 이런 정당이 있으면 이 복수 국적 받은 사람들 한국에서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선거할 때 이 사람들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좀 얄팍한 꼼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당분간은 아직까지는 65세가 맞는 것으로 2025년 이 영상이 나오는 3월 1일까지는 65세만 복수 국적이 가능한 걸로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수 국적에 대한 좀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복수 국적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를 도로 따뜻하게 맞이해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수 국적을 받으면 한국 가서 한국 시민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잘 어울려 사는 훌륭한 대한민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